애터미 역사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애터미의 출발과 애터미가 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회원이 되기 위해서 48년 전부터 공을 들였어요. 저는 우리 박광일 회장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저한테 감동을 줬어요.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고향이 안동이고 우리 박광일 회장님은 전라도 나주예요. 그 강주시 백운동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72년도에 안동 교대를 졸업하고 시문의 상록수처럼 존경받는 스승이 돼보자고 교직 발령을 받고,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총각 선생 노래도 있고 선마을 선생 노래도 있을 때 총각 선생이니까 열심히 가서 가르치고 했더니 아이 학부형들께서 줄줄이 찾아오시면서 올 때마다 봉투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된다고 내가 했더니 동네 소문이, 윤 선생은 적게 담은 봉투는 받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국가의 봉급을 받으니까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금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교직사회에서 소금이 되자고. 그랬더니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놀란 것은 주로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대학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너무 뜻이 좋으니까 참여해 주신 분이 원자리 연구원의 장인선 박사였어요. 근데 제가 전국 창립 총회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때 22살이었어요. 22살에 전국 회장하기가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해 주실 분 했더니 전남대학 교수님 한 분이 회장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교수님 댁이 강주시 백운동이라는 동네, 저는 난생 처음 가봤어요. 거기서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교수님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소개할 테니까 윤 선생이 멘토를 하라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5명을 불러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불려서 나온 학생이 그래서 만나서 지금까지 저게 참 감동을 줬어요. 많은 사람이 정선상략하는데요,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삶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전화번호는 다 지웠는데 유일하게 한 번호 남겨놓은 게 박광일 회장 번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1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처음 나와서 대학 학교 입시마다 다 떨어졌거든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수학 못하면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대학 무역학과를 나와가지고 나는 무역학과 나왔으니까 무역 계속하라 했더니 어느 날 자동차 부품 만들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혹시 르망 자동차 아십니까? 그게 수입 허가 받을 때 그 자동차 부품을 국산화 비율을 높이라고 조건부가 붙었어요.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되잖아. 그걸 하겠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하고 또 LG화학그룹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업은 1등 하면 됩니다 하더라고. 내가 그랬지, 1등 하면 되는 줄 누가 모르냐? 1등 하기가 어려워서 1등 못 하잖아요. 그렇죠? 1등 하면 되는 줄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1등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했더니 좋은 원료 쓰고 좋은 기계 가지고 좋은 기술로 하면은 최고 상품이 나온다 하더니 드디어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공학 박사들 앞에 놓고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공학 박사들 앞에서 마케팅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거기다 막 마케팅적으로 막 밀어붙이면 탈락되거든. 그런데 그날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제화학을 제친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아봤어요.
박항일이 전화번호는 지우지 말자. 큰 사람이 될 거니까 떡잎부터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감동인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일본 간다 하더라고. 왜 간다 하니 도요타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서 협력권을 따고 스즈키 따가지고 오더니 드디어 미국 간다 할 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초청장이 왔나 하니까 초청장이 온 게 아니고, 사회책에 보니까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공업이 발전되고 자동차 회사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걸 봤습니다. 보고 찾아갑니다. 우리 박항일 회장님 보고 사람 붙여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박항일 회장님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포드 자동차에서 보니까 이름도 별로 없는 회사에 새카만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1000페이지가 되는 품질 규격서 책을 던져주면서 읽고 오라고, 그걸 다 번역해서 만들어 보니까 현대 자동차 기술 규격보다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술 설명회에 가서 포드 자동차의 협력권을 땄습니다. 이 얘기를 미국 가서 했더니 막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라고 했더니 옆에 보이 GM이라는 자동차가 또 있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 GM식 했어요. 그거 원래 있는 차야 하니까 그것도 가보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리고 GM 자동차에 가서 설명을 해서 미국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GM 자동차의 협력권도 따가져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충격을 준 게 독일 가겠다 그래가지고, 독일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벤츠가 나오잖아요. 그거 잘못 가면은 비행기 값도 안 나오거든. 근데 독일 가서 폭스바겐사 협력권을 따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왜 세계에 제일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제조업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터미에 뭐 납품하러 왔다가는요, 우리 박항일 회장님 설명에 전부 다 놀래가지고 칫솔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뭐 설명을 했어요. 금 이온화 시켰고 이게 뭐 어쩌고 하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몰드에 핀을 이쪽으로 쳐야 되고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면서 한참 설명할 게 그만 뻥 나가가지고 회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990원이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1,500원 해도 뭐 오케이 할 건데, 그래서 1,000원을 했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오케이 했어. 근데 그 이틀을 뭐라 하냐, 10원 더 깎아야 되겠다. 아니, 내가 속으로 남자가 뭐 10원 그걸 깎느냐고 했더니, 우리 애터미 회원 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오셔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10원 깎아야 된다. 다시 불러가지고 원료 구입비 미리 줄 테니까 10원 깎자 하니까 깎았는 거예요. 돈 미리 준다는데. 그래서 머리는 모자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머리는 경영을 해야 돼. 경영을. 그래서 우리 사원에 있잖아요. 생각을 경영해야 돼. 그걸 뭐라 하냐, 어려운 말로 창의적인 머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성공하고 나니까 미국 GM사의 자회사가 호주의 홀땡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하고 기아자동차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멜버른의 홀땡사에 가서 미국 본사에서 자회사에도 납품해달라고 하니까 쉽잖아요. 뭐 부탁해서 갔으니까. 그래서 파티하고 좋고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겠다 했는데, 파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오지만 친구의 친구들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친구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007 가방을 들고 왔는데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쟤는 뭐 하는 애냐 하니까 알로에 화장품 판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측은하잖아요.
오늘 내가 다 사줄게. 했더니 그 친구가 야, 제가 한 달에 저래봬도 2천만 원 벌어. 그 회장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007 가방 하나 들고 2천만 원 버냐고. 자동차 부품 사업하려면 원료 사야 되고 밤낮 없이 만들어야 되고 불량해야 되고 생산 라인에 델리버리 맞추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뭐 특별한 거 뭐 로켓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 우주선 팔자 뭐 이런 결정 안 하잖아요. 뭐 먹고 바르고 입고 뭐 하는 건데 뭐 쉽잖아요. 그럼 날마다 쓰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써야 되거든. 그걸 계산하니까 15억 원 돼요. 그래서 애터미가 왜 빅비즈니스가 되느냐? 우리의 일상에서 15억이기 때문에 15억을 내 멤버들이, 여러분 자동차 뭐 15억짜리 자동차 사보시지 않았잖아요. 이게 매달 조금씩 쓰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60이 돼도 쌀은 먹어야 되죠. 70이 돼도 미역은 먹어야 되잖아요. 80이 돼도 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하는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필품은 굳이 시아버지한테 결제 안 받아도 돼. 집에 라면 사시면서 뭐 아버님 라면, 감자라면 사도 좋겠습니까? 이런 문자 보내는 분 없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결정해서 사는 게 생필품이에요. 가족 회의하거나 이런 거는 뭐 자동차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가다가 못 사잖아요. 가족끼리 회의해야 되고 반대도 나오고. 근데 라면 사는데 뭐 반대하거나 그런 구석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칫솔 사는데 무슨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뭐 777을 사야 되나 뭐 애터미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안건에 안 올리잖아요.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평생 쓴다는 데 대해서 빅비즈니스가 된다. 한 달 내가 쓰는 금액은 적더라도 죽을 때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애터미의 빅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제조업에서 드디어 유통업으로 넘어온 거예요. 유통업에 와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경영을 했어요. 경영을 해서 6개월 만에 100억 매출을 일으키면서 폭발적으로 끌고 왔어요. 그때 저보고는 맨날 뒤에 앉아서 들어보시고 멘토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뒤에 앉았어요.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타고 싶은 차,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사진 찍어서 냉장고 문에다 붙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봐서 왜 하필이면 냉장고냐 했더니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결단을 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본인은 2년 만에 벤츠 500을 타고 나타나더라고. 우리 박광일 회장님 출신이 뭔지 압니까? 여기 센터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센터장님 다 여기 계시네.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센터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얼마나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통업에서 경영도 하고 실제 현장을 뛰어봐야 돼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에 제가 잘 아는 회사가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뭐 가자는 회사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되게 바쁜 회사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허벌나게 막 바쁜 회사도 있고 막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 회장님들은 사업자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박광일 회장님은 우리처럼 임원하다가 사표 내고 현장을 뛰었거든. 첫날은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는 아들 깨워가지고 혼자 가기가 쑥스러우니까 데리고 전봇대 옆에 세워놓고 문어발 광고 갖다 붙이고, 또 회장님이 마사지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뭐 로링하면서 막 이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저는 안 돌아가지만은 제가 해볼 일이 없어서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정리된 게 애터미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막 하나에 빠져가지고 갈 게 아니라 시간을 속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유통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연 겁니다. 자, 왜 저는 애터미가 세계 유통업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이 본인이 있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중환자실 출신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 때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잖아요. 벤츠 500 타고 다니고 막 하면은, 그때는 저녁마다 뭘 대접할까요 해가지고 저야 좋지만은 인생이 꼭 그래 가는 건 아니거든.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내려올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으면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은 좋은 날 또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전화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겹쳐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냐 했더니 강동성심병원 중환자실입니다 하더라고. 깜짝 놀래요. 거기 왜 갔나? 누구 아픈데 하니까, 예, 제가 주치의한테 잡혀서 중환자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연상의 남자한테 전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한테 전화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체중이 19kg가 빠졌고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이 있을 때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간경화 말기였어요. 간경화 말기가 뭔지 아십니까? 간이 다 굳어지면 피가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 올라가는 길이 식도로 올라가요. 식도로 올라가서 터지면 피를 토하고 죽어요. 여러분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피를 토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터져서 죽어요. 이미 모간이 부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정말 답답하잖아요. 몸도 가누기 힘들고. 그 상황에 그냥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박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주치의가 마음 비우라 했거든. 병원에 중환자실 밑에 지하에 무슨 실이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치의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마음 비우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갈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의사가 뭐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한계를 넘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막 힘을 내서 한번 내가 고쳐볼게 갈 수도 없잖아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저도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 있고 본인이 한계에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 둘을 붙들고 유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유언 기도를 듣고 통합측 장로교회에 5,000명 장로님들이 그 간증 듣고 다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 두 아들이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들이 좋은 학교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 두 아들이 부자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상태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황에 저보고 질문을 하니까 저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떠오르는, 그래서 잠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건강은 의사나 병원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걸 무슨 하나님이 관심이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이 돼봐야 된다. 그렇죠?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느냐? 자기 입장만 얘기하니까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그때 기도문이 오늘의 사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운을 외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말이 삶의 전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시면 저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아멘이 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내 혼자 뭐 잘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해도 하나님이 손해볼 일이 아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박은혜 회장님 제일 힘들었던 게 제대로 몸을 못 가누니까. 여러분도 19kg 빠지고 나면요, 그래서 막 눈에 CP줄 터지고요, 다리에는 부종이 생기고요, 경상도 말로 메란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5팀을 데려왔는데, 투자해달라고 모시고 왔는데도 5팀 모두가 투자를 안 해요. 나중에 잘 아는 분이니까, 아이고 회장이라는 사람 보니까 병든 사람한테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예. 차라리 윤 교수가 하면 내가 보낼게. 저 통장으로 많이 보냈거든. 몇십억씩 그냥 보냈거든. 근데 이 노련하신 분들이니까 5팀 다 투자를 안 해요. 지금까지도 우리 회장님 몰라요. 본인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해가지고 투자 안 한 줄 알지만은 나는 그 사람 다 통화를 했거든. 내 보고 대표이사라 하더라고. 그래서 회장님, 저가 하면은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선생들은 말이 많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교수치고 사업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바닥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알지. 그냥 뭐 상대방이 학생이나 학부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선생하면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검찰도 뭐예요? 학부형이잖아요. 오락하면 쫓아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내온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박광일 회장님이 강력하게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은 병원비가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내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그 돈은 줄 수가 있었는데, 아니 저는 뭐 벤츠 500 타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이 나와 있어.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은요, 저 같은 사람은 막 간을 죽을 채 놔야 되고요, 이렇게 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것 때문에 박광일 회장이 살 수가 있었어요. 집에 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있으면 내가 잊어버려도 돼. 병원에서 죽으면 의사 책임이 있고 병원 책임이잖아요. 집에 나와서 죽으면 내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아는 분들한테 통해서 우리 박한길이 살리자고 막 했더니 좋다는 거는 다 보내와요. 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질갱이도 보내오고요. 제주도에서는 군베이도 보내오고 막 오만 걸 보내와. 먹고 힘내라 했더니 어느 날 원자력 연구원에서 장인순 박사님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기가 막힌 걸 개발했으니까 먹여보자 하더라고. 아이 박사님 핵물리학 하시는 분이 기가 막힌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인데 어쨌든 먹여봅시다. 그게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중환자실에 있었으면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쫓겨나와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었어요. 첫 달 지나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서너 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기쁜 날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3억 빚 받은 줄 알고 빚 받아 낙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대모산에서 드디어 저 힘으로 100m를 걸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는 다 걸어오셨죠? 우리 회장님이 여러분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다 자기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자기는 그 100m 걷은 날이 그렇게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거 내 먹고 사는 거하고 반 나누어서 반 제가 더 줄 마음은 없고 저도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반 나누어서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편히 쉬어라. 그리고 아들 둘 잘 관리해라. 왜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이니까 넷이니까. 저는 아주 처음부터 바이너리로 시작했어요. 투투로. 그것도 아들, 딸 이렇게 샌드위치로 놨어요. 생일도 12월로 몰아서 놨어요. 제가 날짜는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둘인데 그 둘을 내한테 보내면 나는 6명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내는데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얀 봉투를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만비우라는 주치의가 쓴 소견서입니다. 그래서 그 소견서를 제가 읽어봤어요. 소견서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박한길 환자는 B형 간염에서 간경화 말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 소견이 있음. 그 소견서가 오늘의 애터미가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그 날로부터 계속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회복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본인은 한 3개월, 길면 6개월을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 읽어보니까 26만 원 수당 송금해놓고 그 밑에 다음에는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까지는 넘어갔는데 그 밑에 보니까 2시 30분이에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했죠. 어디냐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왜 집에 가서 쉬어야 되지? 중병을 앓았기 때문에 몸 관리가 잘못되면 다시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제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애터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는 기적의 회사이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그 사람은 기적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처음 법인 대표이사를 하락했더니 뭐라 하냐면은 본인은 신불자니까 교수님이 법인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 못 쓰니까 사모님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 했다 내가 집사람한테 이날 이때껏 내가 발목 잡혀가지고 이런 거.
언니한테 이름 빌려줬다가 신불자 돼서 회복된 지 6개월 만인데 내가 또 이제 이름 빌려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은 참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설득을 해서 어느 날 집사람이 왜 빌려줘야 되느냐. 나도 사람 믿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한 사람 다 믿으려면 내가 박한길 믿겠다. 그리고 이름 빌려줘서 잘못될 경우도 설명을 해줘야 우리 부부 사이가 문제가 안 생기잖아. 안 가르쳐주고 사고가 나버리면 그건 이혼감이거든. 빌려줬는데 잘못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날아간다. 그래도 천국 가서 박한길이 만나면 얼마나 반갑나. 본인 원한 거 해줬으니까. 그렇지. 그 우리는 기쁠 거 아니냐. 집사람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위에 있는 건의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하라 해서 나는 그 건의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한테 했더니 집사람한테 가서 이제 쭉 설명하고 그 집사람이 좀 셉니다. 반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잘생긴 얼굴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내가 적극 도울 건데 그 말만은 장사를 왜 하느냐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면 되지. 뭐가 5천만 원이고 단돈 10,000원도 없으면 10억이 어떻고 하고 말이지. 회사가 조금씩 크면 그때 조금씩 올려서 얘기하지. 막 처음부터 5천만 원이 어떻고 10억이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잔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저한테 설명하신 그대로 약속을 꼭 지키시라고. 단 한 사람도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고. 얼마나 잔소리 했겠어요. 그리고 도장 찍어서 출발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낮 없이 온몸을 던져서 하시는 거 보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회장님이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 뭘 그리 가져와 가지고 앞에 제일 위에 칸에 비워놔서 이게 그건 뭐냐 하니까 이게 이렇게 조직을 짜야 되는데 요 1번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사람 5사람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위에 상위 리더들도 내가 추천을 해서 임성택 인물 잘 생겼잖아요. 이거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거 안 되고요. 그 기준이 뭐냐 하니까 펀드 했던 사람 안 되고요. 신뢰가 없으면 갚버리고요. 그리고 가정이 확실해야 되고요. 뭐 그래서 내가 짜증을 냈어요. 대통령 후보 뽑느냐고. 아무나 말 잘 듣는 사람 시키면 되지. 그랬더니 하루는 오더니 예 이제 결정했습니다 하더라고. 그 누군데 하니까 예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그리고 쳐다보는데 내가 눈빛이 좀 강해가지고 그러나 설마 뭐 고문으로 모시겠다 이 정도야 뭐 내가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은 저보고 사업자 하라는 말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지. 근데 그날따라 지금까지 강의하시면서요 더불어서 살아라고 강의는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은 왜 실천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도 온열 하룻빛이 무서운데 내가 할 말이 없겠어요? 원래 선생은 가리키고 제자가 실천하느니라. 맞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켜볼게. 그러려고 하시면요 1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양반이 또 직구를 날리면 안 되거든. 점잖게 얘기해야 되거든.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잘 모른다 했죠. 그러니까 앉아만 계시고요. 이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유일하게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니, 회장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회사 직원들 뭐 전화하면은, ALIS 전화하면은, 제가 전화해도 묻습니다. 스폰서가 누구십니까? 해가지고. 박한길 하니까 장난하십니까? 아니, 내 위에 스폰서가 누구 있어요?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중환자 출신이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 가봤잖아요. 사는 게 무엇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삶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애터미의 문화입니다. 애터미 전산 프로그램 마케팅 다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본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을 얘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즘 뭐 세상 시끄럽잖아요. 자도 있고 우도 있지만은 자가 우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박애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존재하는 거는 숟가락에 다 이름 써놓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름 안 써놔도 뭐 바뀌어서 먹어도 큰 탈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막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싸움 붙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면은 된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줄이면은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 세 가지거든요. 서로라는 조건이 있어요. 혼자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그 마음에 사랑이 폭포수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애터미 사업은 복제 사업이라 하는데요. 이 복제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반쪽 복제하시는 분들이 사고 많이 치거든. 완전한 복제는 정말 이 삶의 사랑입니다. 자기 파트너를 사랑하는 것이 제가 제일 좀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동네 골목길 청소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요. 내 파트너 성공시키는 일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딴 데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뭐 마시면 된다고요? 내 파트너 성공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만나서 등록시킨 사람들이 대학 총장님들 다 가입시켜요. 정년퇴직하면은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애터미를 정확히 모르시고 애터미 사업을 안 하신 것은 무죄.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나를 만나고도 애터미를 안 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본인들 앞에서 그대로 얘기해요. 좋은 일을 같이 하자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은 조폭이거나 뭐 특별한 사람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공주대학 서만철 총장 가입시켰고, 충남대학 오덕균 총장 가입시켰고, 배재대학 총장 가입시켰고, 다 가입시켰어요. 가입하시라고.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먹고 사셨잖느냐고. 이제 좀 기여하시고 대학교에 본인 이름으로 장학금이라도 만들어라고. 그분들은 그거 없어도 먹고 수당 없어도 살거든. 그 대학교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장학금 하나 만들어라고. 애터미 통장 가지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얘기 듣고도 가입 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잘못 생각한 게인지 모르지만 사람답게 살죠. 그래서 애터미는 여러분이 우리 박항일 회장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 깊숙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 있어서 꿈 꾸실 때 어떤 꿈을 꾸느냐? 뭐 자기가 벗고 있는 꿈도 꾸고 오줌 싸는 꿈도 꾸고 굉장히 부끄러운 꿈을 꾸게 됩니다. 속에 죄의식이 있어서. 뭐 3분 스피치 못하는 이유가 막 괜히 비비꼬고 익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는 죄의식이 있어요. 요걸 해결하는 게 복음사경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고 나면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 회장님 막 강의할 때 막 두렵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저는 옆에 있을 때마다 깜짝 놀래거든. 세상을 막 다 끌고 가고 막. 그 힘이 뭐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요, 사이 볼 날짜 잡아놨거나 자기 시집 갈 날짜 잡은 분은요, 짜증을 안 내요. 막 날씨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결혼식 날 가보세요. 신부가 뭐 아무 생각이 있는가. 남은 뭐 하객들은 비 와가지고 짜증나는데 신부가 비 왔다고 짜증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 좋은데 그냥 도취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제일 많이 넘치는 직급이 뭐냐? 임페리얼이에요. 그래서 막 돈을 막 눈에 보이게 무겁게 주는 이유가 넘치게 줘야 돼요. 넘치면 뭐예요? 옆에 흘러갈 수 있잖아요. 적게 주면 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파트너들을 대하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을 대하고, 여러분 만나는 많은 분들을 대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 그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교수님 뉴스에 막 100배나 좋은 화장품 나왔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100배냐고, 100배가 좋으면 다 갖다 발라버리고 지금 없겠지. 막 뉴스에 나왔다고. 원자리 연구원에 가셔가지고 강남에 대리점 하나 얻어주세요 하더라고. 그걸 뭐 남자가 화장품 때문에 가나. 전화 한 통 하면 되지. 장윤순 박사님도 40년 되니까 그건 전화하면 되거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들러리 서로 가는. 그래가지고 소개시켜 달라 그래. 소개시켜 주러 갔어요. 대리점 하나 달라고 했더니 박사님이 잘했다고. 안 그래도 이 콜마 BNH를 만들어 놨는데 연구만 하고 마케팅을 못 해가지고 머리 아팠는데 통째로 다 주겠다고. 통째로 다 받아서 생긴 회사가 애터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박광일 회장님 뭐 청와대 백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마침 가보니까 그 100배가 좋은 거. 저는 화장품 강의를 박사님한테 2시간 들었어요.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뉴스에 나오잖아요.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 그걸 내가 따져 물었어요. 물었더니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보다 보습에서 100배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간단합니다. 전 세계 여성들 가방을 열면은 전 세계 화장품을 우리가 다 해버리면 다른 회사가 좀 있으니 안 되고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3분의 2만 우리가 장악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임페리얼 돼요. 세 사람 가방 열면 두 사람은 애터미 화장품 나오면 임페리얼 되신 거예요.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 가면 돼요. 뭐 큰 욕심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박한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해모임은요 성경의 지혜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세상을 들여옵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도 있어요? 레위기서 아십니까? 이걸 좀 알고 하시면 좋은데, 박사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전부 박사들은 자기 쓴 논문이 최고예요. 박사들 모아놓으면 시끄럽고 박살나요. 그래서 박사님이 도대체 왜 진척이 안 되나 하니까 건강 이론은요 대한민국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나는 약수터에 가보면 막 나무에 들이박는 사람도 있고요,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오만 사람이 있는데 역시 공동묘지에 가면 차고 넘치거든. 그래서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의 건강은 사람을 지은 분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자녀의 건강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엑스레이 없어도 엄마는 알아. 언제 넘어졌고 언제 다치고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지은 분이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조성기 박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면역학의 최고인데. 그건 쪼가리 박사고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피가 뭐예요? 헤모글로빈이에요. 그걸 줄여서 헤모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무조건 해모임을 다 드셔야 되지. 목사님부터. 피가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세상이 다 알잖아요. 캄보디아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음 석세스 마치고 회장님 출국하시는데 캄보디아에서 군인이 수술하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육군병원하고 해군병원에서 군인이 죽었다 하니까 군인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수술실에 발전기가 없어서 정전이 되어서 수술하다 정전되면 죽잖아요. 바로 보내서 욕해가지고 발전기 2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가 캄보디아에 해준 일만 해도 많은데 우리가 감사의 뜻으로 국가 최고 훈장을 주겠다 하니까 박 회장님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사운대로 정말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에 앰뷸런스가 없다고. 그래서 20대 지금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캄보디아에서 또 한 대 가더라고. 그건 뭐냐 하니까 이 길거리에서 압축하는 청소차 있잖아요. 막 이래가 눌리. 그게 없대요. 그래 보내줬더니 12월 달에 꼭 방문하시고 캄보디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